이 대표님이 그 커피 맛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 잡아줬던 거랑 너무 달라서 이제 저에게 SOS를 요청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 모든 게 사기인 걸 알게 된 겁니다. 제가 해당 매장을 최초 컨설팅 할 때는 드립 커피는 메뉴에서 제외했었습니다. 브런치와 와인을 주 매출로 삼아야 하는 매장이다 보니까 커피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필수 메뉴들만 할 것을 제안을 드렸었고요. 드립 커피는 뭐 전문성을 돋보이기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추출하는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는 효율도 떨어지고 매출 실익이 적거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갔더니 못 보던 드립 커피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사기꾼의 작품이었죠. 뭐 일단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 옆에 드립용 그라인더가 아주 희한한 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그라인더 제가 모델명, 브랜드명하고 모델명은 안 밝히겠는데 이 새로운 기술하고 컨셉을 표방해가지고 대략 한 2년 전쯤에 새롭게 수입된 브랜드였었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한동안 관심을 좀 끄는 듯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특히나 브루잉용으로는 뭐 저를 비롯한 이쪽 업계의 커피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또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그라인더가 와 있으니까 제가 느낌이 쎄해가지고 혹시 이것도 사기꾼 작품이냐고 여쭤보니까 그 사기꾼이 본인이 컨설팅하는 원두의 맛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이 그라인더를 꼭 써야 한다고 했다더라고요. 이것도 수수료 먹으려고 영업한 건데 그럼 결제를 누구한테 했는지, 사기꾼한테 했는지 아니면은 수입사에 직접 했는지 여쭤보니까 여기서 원두 업체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원두 업체가 해당 그라인더의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가격이라도 할인이 들어갔나 했는데 유통마진을 그대로 본인들이 꿀꺽하고 정가대로 판매한 상황하고 똑같더라고요. 만약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 그라인더를 샀다라고 하면 이제 그라인더 금액이 비싸니까 적립금이 아마 꽤 크게 붙을 텐데 딱 그 정도 플러스 알파? 그거를 할인이라고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드립 커피용 싱글 오리진 원두를 대략 4가지를 공급을 했는데 그중 한 가지가 키로에 2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 사기꾼이 저희 거래처 대표님한테 뭐 의사도 묻지 않고 사실상 강매한 상태였는데 이게 심지어는 3kg가 있었어요. 이 매장 규모가 이 정도 싱글을 한 주에 이 정도를 소모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매장 규모에 이렇게 비싼 고가의 싱글을 왜 한 번에 3kg씩이나 받았는지 여쭤보니까 에이징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무조건 이만큼 받아야 한다고 뭐 사전에 상의나 허락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보냈다는 거예요. 키로에 20만 원이 넘으면 게이샤나 무산소 커피를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품종은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가격을 받지 않는 종류였었고요. 또 생두 수입사를 대략 알아보니까 소규모 업체가 수입한 물량이었습니다. 그 생두 업체가 책정해 놓은 가격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스러웠었는데 어쨌든 대략 생두 가격으로 유추해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진을 붙였고 원두 업체 마진하고 사기꾼이 본인 수수료를 아주 높게 붙인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원두 업체는 우리는 몰랐다. 영업은 그 사람이 했고 우리는 주문 들어온 대로만 처리한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하면 안 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판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사기꾼하고 같은 편이 돼서 사기를 친 겁니다. 이거 모르고 그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야, 이거 누가 봐도 사기가 뻔한데 어떻게 저렇게 당할 수가 있지?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누구나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정말 홀린 것처럼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엉터리 컨설팅, 원재료 강매, 또
또 불필요한 장비 강매로 지출한 비용이 1,000만 원을 훌쩍 넘었었는데, 강매당한 원두는 개봉해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품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다행히 반품 처리가 됐습니다. 강매당한 원두값만 몇백만 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금을 좋아하죠. 계산서 발행 없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데, 당연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자를 갖고 있는 경우도 없습니다. 거래처 대표님께 컨설팅 비용 결제를 어떻게 했는지, 계산서 발행은 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기꾼이 당연히 현금을 유도했는데, 다행히 대표님께서는 뭐 어쨌든 비용 처리를 위한 세금 계산서는 꼭 발행해야 한다고 해서 그 사기꾼이 이제 본인 명의로 된 간이사업자를 보여주더랍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 주소지는 그 사기꾼의 연고가 아닌 타 지역의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였고, 당연히 업태 등록도 적합한, 그러니까 뭐 서비스, 교육, 컨설팅 이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결국 세무사가 프리랜서에게 이제 용역 비용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브런치나 디저트 레시피 혹시 받으신 거 있냐고 여쭤보니까 며칠 전에 받은 쿠키 레시피가 있다고 보여주시는데, 이 레시피가 카톡 메모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게 다예요? 와서 매장에서 뭐 5분이라든가 직접 시연을 하고, 그러니까 실습을 해주고 정리용으로 서머리에서 보내준 게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시연이나 교육은 없었고 그냥 이 메모가 날아온 게 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거 인터넷 레시피 같은데 싶어서 제가 아는 디저트 전문가분께 이게 제대로 된 레시피인지 한번 여쭤봤더니 이것만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략 어떤 메뉴인지는 알겠는데 뭐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니까 엄청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전문가분께서 하신 말씀이 레시피 내용 중에, 야, 이거 강력분 뭐 중력분 표시도 아니고 밀가루로 써놓은 건 정말 오랜만에 본다고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이 컨설팅을 하는 내내 이제 거래처 대표님한테는 원두 공급을 하려던 그 사장님에겐 본인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두 로스팅하는 분들은 막 고집만 세고 어떤 트렌드나 매장 운영 쪽 관련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컨설팅하는 내용은 이해도 못하고 막 다 틀렸다고 할 거라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그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게다가 매장의 재고 관리까지 본인이 하고, 직원들도 본인이 잘 아는 또는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심으려고 한 걸 보니까 속된 말로 매장에 제대로 빨대를 꼽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관리해 줄 테니까 당신은 나올 필요 없이 뭐 편하게 우리가 주는 돈을 받아가라고 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외부에는 이 매장 내가 기획해서 만든 매장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아마도 또 다른 컨설팅을 빙자한 사기를 쳤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거래처 현 매장은 아마 메인 매출 조작해가지고 야무지게 본인 주머니 채웠을 겁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아, 이번 달 매출은 이만큼 좋았었는데 고정비가 이만큼 들어가지고 이익이 안 났다. 그래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다. 나도 못 갖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사기를 칠 겁니다. 실제로 지방에 아주 작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대표가 직영점처럼 운영하던 매장을 직원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 직원한테는 너가 아직 미숙해서 이 매장 관리가 좀 어려우니까 내가 당분간은 좀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편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매장을 매입한 사람은 심지어 자기 가게인데 매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재무 상황도 알 수가 없어서 약속한 수익금조차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매장 직원들을 또 가스라이팅을 했죠. 그래서 그 매장을 인수한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일순간에 직원들을 모두 그만두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나를 배제하면 이 매장 운영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거 사실상 협박인데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큰 금액을 편취한 일이 있었거든요. 요 사기꾼이 벌려놓은 상황을 정리하고 보니까 딱 예전에 봤던 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해당 매장은 일단 사기꾼 퇴치하고 난 다음에 다행히 실력 좋은 매니저분까지 들어오셔가지고 현재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잘 받으면 득이 되지만 잘못 받을 경우에는 독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유형은 사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경우가 정말 많아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런 사기에 속지 않도록, 만약에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도움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단 공부를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본인이 발품을 팔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직접 모든 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셔야지 이런 사기꾼한테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부디 이런 피해를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